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김정은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로 들어선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자처하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승객으로 전락했습니다. 러시아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 제 표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빈손 김정은 조기 귀국길로 올랐습니다. 국내 언론 다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일 오전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내에 설치된 전몰룡사 추모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었던 김정은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가 다시 또 2시간 후에 간략하게 거행됐다. 일정이 변경된 것은 경호상의 부담과 더불어서 아침부터 강했던 빗줄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은 헌화 일정을 마친 뒤에 잠시 휴식을 갖고 예정보다 7시간 빠른 오후 3시에 귀국행 열차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귀국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자, 김정은이 어젯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다 했죠. 회담 다 하고 나서 사실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태평양 함대를 이제 견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오후에 여러 어떤 시설들을 좀 둘러보고 그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낮과 밤을 보내고 밤늦게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기차에서 자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봤듯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창선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죠. 휴대폰 공장도 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 회담 잘 되면 김정은이 그런데 이제 참관할 예정이었거든요. 관광도 좀 하고 하롱베이도 그때 다 그 사전 견학을 현송월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하롱베이도 보고 휴대폰 공장도 보고 그래서 우리 북조선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원산 쪽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외자를 유치를 하고 이런 이제 아이디어 좀 얻겠다. 그런 척하면서 관광도 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파토났죠. 노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귀국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젯밤에 완전 노딜이었죠. 어젯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 가니까 푸틴 워낙 성질 미국하고도 그냥 맞짱 뜨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푸틴 앞에 가서 바짝 쫄아서 이렇게 마치 우리 군대 처음 갔을 때 내무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년병장들 쫙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침상상선에 이렇게 정렬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바싹 쫄아서 상박 15도 다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 푸틴이 참 겁나는구나. 왜? 푸틴이 지금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안 그래도 겁나는 사람인데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바짝 쫄아서 앉아있었는데 역시 아무 그게 없었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한잔 했을 것이고 오늘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집에 가자. 근데 이제 밑에서 말렸겠죠. 태평양 함대 전몰룡사 추모비는 가야 됩니다. 거기는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가기 싫은데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원래는 거창한 행사를 준비했다가 사람들 막 통제하고 했었죠. 태평양 함대에서. 그러다가 또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통제를 하고 간략하게 화음만 전해주고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평양까지 불과 600여 킬로 되는데 24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참 좋은 나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600여 킬로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나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또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희한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죠. 정말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귀국길에 올랐는데 우리 언론들 참 문제예요. 문제. 왜 문제냐? 경호상의 부담, 일정이 이제 노출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호상의 부담 때문에 관광 일정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간다 라고 지금 평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김정은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지, 또 김정은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사를 그렇게 적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 약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경할 맛이 안 난다. 야,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자, 구걸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합니다. 구걸하러 갔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믿을 건 형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형님네 나라가 세워준 나라 아닙니까?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정상회담을 했으면 합동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푸틴 대통령 혼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북한은 안전에 대한 보장만 있으면 되며 우리 모두 이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 보장해주자 이겁니다. 어떤 한 당사자로부터 안전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 국제적 보증 없이 버티기 힘들며 체제 안전 보장은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육자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1994년 우크라이나가 그 핵 폐기를 할 때 쭉 이제 한 3년간 협상을 한 끝에 우크라이나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기로 약속한 게 바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입니다. 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할 때 러시아의 그때 이제 가장 우크라이나가 무서웠던 나라가 러시아였죠.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안전보장하겠다라고 이제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한 당사자로부터, 즉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안전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 체결하자. 이제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하자. 육자회담. 왜? 지금까지 러시아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었죠. 이 한반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미, 북 간의 양자, 또 남북 간의 양자회담,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이 아주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로 끼어 있고,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는 거의 이제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자회담을 하자. 왜냐?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북을 끼워서 사자회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러시아와 일본은 거의 조금 한켠에 물러선 상황이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그래도 과거 공산권 냉주인데 우리 좀 끼워줘. 이런 차원에서 육자회담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도 숟가락 하나 얹겠다 이거죠.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죠. 막판에 숟가락 얹어서 북조선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판에 숟가락 얹는 선수입니다.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 육자회담 하자 이제 이거예요. 안 되죠. 자, 러시아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유사한 입장이며 핵 비확산에 대해서도 입장이 같다. 이게 완전히 결정탑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FFVD 이 완전한 비핵화와 입장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너 핵 폐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핵 확산하면 안 돼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입장이 같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갔다가 또 독일 갔다가 이렇게 했죠. 경제 지원 먼저 이런 이야기 할 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국과 입장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입장 같습니다. 러시아도 미국과 입장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마저도 이제 북한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마음이야 속마음이야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가서 공사장 인부, 벌목공 이런 것으로 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평균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북한으로 송금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비자 만료가 다 되어서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올해 내에 다 철수시켜야 되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이제 그 10,000명으로 인해서 북한은 그나마 한 달에 한 500~6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철수하면 그 한 달에 500~600만 달러의 외화 획득 창구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또 부탁했겠죠. 푸틴이
안 된다. 나도 이래도 그래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니냐. 그 지켜야 된다. 미안하다. 쏘리 동생 라고 했겠죠. 김정은이가 바짝 쫄아서 이렇게 이등병처럼 앉아가지고 형님 제발요. 푸틴이 야 이 자식아 내 코도 석자다 임마. 지금 터키 앞에서 항공모함 두 척이 에이브람 링컨 존 C 스테니츠 항공모함 두 척이 와가지고 우리 흑해함대 조지겠다고 지금 와서 무력 시위하고 있지 않느냐. 너 뉴스 안 봤냐 자식아. 신인균의 국방TV 좀 봐라 임마. 그거 보면 다 나와. 그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까지 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하고 한번 해야 되겠냐. 그거 안 된다. 그쪽 흑해 쪽은 우리 일이니까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 일이 아니고 너 일 아니냐. 내가 못 해준다. 미안하다. 아휴 이제 김정은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북러 정상회담은 예견된 결과입니다. 바로 4월 21일이죠. 채널A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의 외교관이 벨라루스로 망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모스크바로 파견된 북한 대리대사급 고위 외교관이 벨라루스로 탈출해 망명을 신청했다는 채널A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채널A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 사흘간 지금 안 보이고 있다. 이거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의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외교부는 뭐 즉각 해당 내용을 부인 왜 하는지, 북한의 입장을 왜 이렇게 또 두둔하는지 뭐 알아보겠다 하면 그만인 것이지 좀 이상한 외교부예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외교부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었죠.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예견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4월 18일이죠. 이 비건 대표는 바로 국무부에서 지금 한반도 관련한 일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폼페이오의 부하입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너가 해 해서 우리 한국의 측의 카운터 파트너로는 김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고 최선희하고 지난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합숙하면서 조율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뭐 비건이 이렇게 사람이 좋게 생겼지만 어떤 한 조직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게 아니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자, 이 비건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비건 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회동을 갖고 대북 제재 유지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죠. 폼페이오의 생각을 전달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음 주에 지금 김정은과 당신네들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당신네들 생각도 우리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아주 신사적으로.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즉 비건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그 시점에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역시 참 만만한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북한의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보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총대 매라 라는 그런 요지죠. 바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실천적으로 북남 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 통일의 힘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바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시기 아니겠습니까? 판문점 선언 1주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1주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판문점 선언할 때는 바로 딱 1년 전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우리가 운전자다.
이렇게 해서 내가 드라이브하고 뒤에 트럼프, 시진핑 다 태우고 내가 가는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 중재자로 또 입장을 살짝 바꿨어요. 이제 중재자 하다가도 무슨 중재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좋아야 돼요. 운전을 하려고 하면 다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탔어요, 승객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중재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재자 하려면은 얘하고 싸우는데 야 뜯어 말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세야죠. 중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힘이 제일 약한데 무슨 중재를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촉진자 하겠다고 합니다. 촉진자. 제발 좀 대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촉진하는 촉진자 하겠다 했는데, 그럼 촉진도 마음이 맞아야 촉진이 되죠. 제일 힘센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마음이 다른데, 미국하고 마음이 다른데 무슨 촉진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에게도 욕먹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확 밀어라 이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 완전 기력을 다했습니다. 왜? 국내 상황이 또 국제 상황이 너무나 운전자에게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재해자는 지금 이제 운전자를 힘들게 한 돌덩어리들입니다. 돌덩어리. 자, 재해자는 온 동네가 불이 나고 있어요.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계속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강원도 그 설악산 우리 국립공원 이 일원을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 왜 났습니까? 지금 이제 수사 결과, 조사 결과 나오고 있죠. 바로 변압기,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 교체를 했다 이겁니다. 왜? 한전의 예산이 엉뚱한 대로 세고 있으니까. 그 엉뚱한 대로 세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국내 정치 혼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 평론하는 유튜브들이 열심히 지금 평론하고 있죠. 아유, 그 국회 상황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짓이냐, 민주주의가 맞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정치 혼란입니다. 국제적으로 왕따입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 가서 훈장 받기로 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시켜버리는, 취소당해버리는 그런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게요. 세계 랭킹 11위의 이 대한민국이 카자흐스탄에게 1시간 전에 훈장 서운 취소돼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대접을 받느냐?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든든할 때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일, 팩트입니다. 한미동맹 흔들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자식들 봐라, 미국한테 지금 눈 밖에 나왔는데 눈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맹은 파탄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되고 있죠.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 과거의 아르헨티나 이렇게 지금 될 판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발생한 것도 아니고 IMF 구제금융 신청 그 시기도 아닌데 우리는 나홀로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립싱크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푹 쳐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야 빨리 일어나서 내 입장에서 빨리 달리란 말이야 라고 명령을 하죠.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죽음의 길로 들어선 김정은, 운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승객으로 전락했습니다. 지옥의 낭떠러지에 김정은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대화의 길 닫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커피 작전 시즌2가 열립니다. 기대하십시오. 거기에서 승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우리 대통령 빨리 내리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낭떠러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디 빨리 내려서 정신 번쩍 차리고 북한이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커피작전 시즌2 개봉 박도입니다. 감사합니다.